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아입니다. 오늘 견우가 테니스 엘보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우리 몸의 자가 치료 기전을 가장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게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테니스 엘보가 있다면 일단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기본이 됩니다. 두 번째, 과음과 과로를 피한다. 자, 몸이 아플 때, 우리 몸이 염증이 있을 때 술 드셔본 적 있나요? 술 드셔본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증상이 더 악화되죠. 테니스 엘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 엘보가 일단 있다면 한두 잔의 술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로를 피한다. 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의 연장선상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이 자꾸 야근한다 칠게요. 무리해서 일을 한다 칠게요. 그러면 우리 몸의 회복 기능이 잘 될까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테니스 엘보가 있다면 과음과 과로를 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손등을 위로해서 물건을 들지 않는다. 손등을 위로해서 물건을 들지 않는다. 테니스 엘보는 외상에서 오지 않았다면 일단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손등을 위로해서 물건을 드는 동작을 백핸드 스트로크라든가 이런 동작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힘이 여기에 걸리면 생기는 게 바로 테니스 엘보예요. 그러니까 손등을 위로해서 물건을 들지 않고요. 가급적 손바닥을 위로해서 물건을 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하기보다는 기상 후 한두 시간 정도 지나서 한다. 엘보 환자분이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엘보 부위가 뻑뻑하고 더 안 들어가고 팔도 안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통증도 있고.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과거에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 몸의 관절이나 근육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 무리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상 후 한두 시간 정도 지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앞통 부위를 만지지 않는다. 엘보 환자분들의 마음은 잘 알아요. 자꾸 어디가 문제가 있나, 좀 뭔가 좀 내가 하고 싶은 적극적인 마음은 알겠지만 앞통 부위를 자꾸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테니스 엘보 건에 문제가 생기면서 염증과 통증이 있는데 그 부위를 자꾸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악화될 수 있겠죠. 자, 이쪽 부위에 상처가 생겼다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후시딘 같은 거 바르고 그냥 냅두잖아요. 왜 안 눌러줄까요? 더 퍼지거나 더 날 수 있으세요. 마찬가지예요. 앞통 부위를 누른다고 해서 테니스 엘보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통 부위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쓰는 일을 하지 않는다. 견우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테니스 엘보라는 것은 외상에서 생기지 않는 한은 과사용이에요. 일단 덜 써야 돼요. 자꾸 무거운 물건을 들고 힘쓰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완골 외상과의 또 과도한 압력이나 충격 등에 가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가 있다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쓰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과도한 손 사용을 줄인다. 테니스 엘보가 뭐라고 그랬죠? 교통사고 같은 외상이 생기지 않는 한은 많이 써서 생긴 과사용 증후군이에요. 근데 거기다 과도한 손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빠지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견우회 같은 경우 오른손잡이에요. 그럼 8대2나 7대3 혹은 뭐 6대4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오른팔에 엘보가 생겼다고 할게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면 이 팔에 쓸 일을 이 팔로 많이 넘기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왼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전체적인 사용 비율은 유지하는데 전체 팔 사용량을 50이든 60이든 70이든 줄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왼쪽 팔에도 엘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이쪽에 엘보가 있다고 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팔이 굳을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오십견이 생기기도 하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팔 사용은 6대4든 7대3이든 유지하시고 전체적인 팔 사용량을 50이든 60이든 70으로 혁혁히 줄여주셔야 과도한 충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팔꿈치가 뻐근하고 결리다고 해서 과격하게 팔을 굴곡 신전한 동작을 하지 않는다. 자, 이쪽에 엘보가 있어요. 뻑뻑하고 아파요. 뻐근해요. 그럼 자꾸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자극으로 해서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팔꿈치가 뻐거나 결리다고 해서 과격하게 팔을 굴곡 신전한 동작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테니스 엘보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발생했다면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2차적인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아울러 테니스 엘보 환자분들도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야 치료 및 이후를 상당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테니스 엘보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